아니 어머니, 도장 찍었으면 끝이지. 왜 자꾸 남의 집 앞에서 막 얼쩡거리세요? 진짜 추접스럽게. 지금 당장 꺼져 주실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모은 전 재산 30억. 그걸 아들놈 장래 생각해서 미리 물려줬더니 딱 일주일 만에 번호를 바꾸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걸어 잠근 아들 내외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기막힌 배신의 시작을 들려드립니다. 에이 엄마, 요즘은 증여세가 무서워서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니까요. 제가 엄마 노후는 책임질게요. 강남 아파트에서 편하게 모셔야 제 마음이 편하죠. 어머니, 제가 요리학원 끊었어요. 매일 아침 뜨끈한 국 대접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도장 찍으세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웃음 속에 칼이 들어있을 줄은요. 상가 건물 한 채와 지금 살고 있는 15억짜리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던 날,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아들놈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증여 후 첫 주말,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전화를 했더니 아들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아들 집으로 찾아갔는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두드린 끝에 나온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여긴 이제 제 명의예요. 제 집인데 왜 허락도 없이 오세요? 그리고 이 옷차림 좀 봐. 동네 창피하게 생선 비린내 풀풀 풍기면서 이젠 좀 격식 좀 갖추고 사세요. 아 참, 아범이랑 상의했는데 어머니는 저기 지방의 작은 원룸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그리로 가세요. 여기 강남 아파트 관리비가 얼만지 아세요? 얘야, 내가 어떻게 내 전 재산을 너희한테 줬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니? 엄마, 준 건 준 거지 왜 자꾸 생색이야?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자꾸 이러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경찰서 가서 망신당하고 싶어? 좋게 말할 때가. 자식 믿고 집까지 다 넘겨준 죄로 저는 그날 밤 입고 있던 옷 한 벌만 걸친 채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들놈은 제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며느리는 대문 앞에 제 짐가방을 던져버렸죠. 차가운 빗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피 같은 돈 단 한 푼도 저 인간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래, 법대로 하자고. 너희가 좋아하는 그 법으로 지옥을 보여주마.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의 한 최고급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번쩍이는 유리 통창과 삼엄한 보안, 요원들이 서 있는 입구에 초라한 보따리를 든 노부부가 망연자실하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스마트폰을 귀에 대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 뿐입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허탈하게 핸드폰을 내리는 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옆에 선 어머니는 아파트 입구에 거대한 문을 올려다보며 애써 참았던 눈물을 훔칩니다. 아들 번호가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 며느리도 제 SNS를 차단했나봐요. 아침까지만 해도 보이던 사진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불과 일주일 전 30억 자산을 증여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들 내외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넘어가자마자 그들은 연락처를 바꾸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부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의 새 집을 찾아온 참입니다. 아파트 로비의 인터폰 앞에 선 아버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집 호수를 누릅니다. 잠시 후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집안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하고 세련된 홈웨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를 보는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어머님,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무턱대고 오시면 저희 입장이 뭐가 돼요? 얘야,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얼굴만 잠깐 보러 왔어. 너 좋아하는 밑반찬도 좀 해왔는데 문 좀 열어줄 수 있니? 어머님, 저희 오늘 친구들 모임 있어서 지금 바빠요. 그리고 여기 외부인 함부로 들어오는 곳 아니니까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경비 아저씨, 여기 좀 정리해주세요. 인터폰은 가차없이 끊깁니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이 다가와 부모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집주인분께서 외부인 출입 금지해달라고 강력하게 민원을 넣으셔서요. 저희도 시키는 일이라 일단 단지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단지 밖으로 밀려난 노부부의 뒤로 지하 주차장에서 매끈한 외제차 한 대가 빠져나옵니다. 운전석에는 아들이, 옆자리엔 방금 인터폰으로 독서를 퍼붓던 며느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들은 창밖에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엑셀을 밟아 멀어집니다. 단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은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어머니는 그게 무엇인지 몰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봐요. 30억이나 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까요? 아니, 내가 우리 자식들을 너무 잘 알아서 탈이지. 자, 여보, 이거 봐라. 아버지가 꺼낸 서류 상단에는 효도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효도 계약서? 그래. 증여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내가 공증까지 싹 받아둔 거다. 부모를 성실히 부양하고 주 1회 이상 연락하며 방문할 것. 위반 시 증여는 무효로 하고 재산을 즉시 반환한다. 내가 그놈들 야비해질 줄 알고 미리 파놓은 함정이야. 이제 변호사 만나러 가자. 이튿날 대형 로펌의 상담실입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자식들이 보낸 무시 섞인 문자 메시지, 캡처본과 경비실 민원 내역을 증거로 내놓습니다. 어르신께서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하셨네요. 이건 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민법상 망은 행위와 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증여 취소가 확실합니다.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찾아와 주십시오. 그 돈 피땀 흘려 모은 겁니다. 배은망덕한 놈들에게는 단돈 1원도 과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증여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접수하겠습니다. 자식분들 아마 오늘 밤부터 잠 못 잘 겁니다. 그동안 누렸던 호사 다 뱉어내게 해드리죠. 같은 시각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아들 부부. 웨이터가 다가와 법원에서 온 노란 봉투를 건넵니다. 봉투를 뜯은 아들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거 봐. 소장이야, 소장. 아버지가 우리 상대로 소송 걸었어. 30억 다 돌려달래. 우리가 사인했던 그 효도 계약서 위반이라고. 미쳤어? 그 노인네가 감히 누굴 상대로. 야, 너 바보야.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빌든 협박하든 빨리 해결해. 이거 다 뺏기면 우리 길바닥 나앉는다고. 번호 차단했잖아. 내 번호는 아예 안 받을 텐데 어떡해. 이거 진짜 다 뺏기는 거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악랄하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지고 기세등등하던 아들은 마마보이처럼 벌벌 떨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의 한강변입니다. 아버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뜹니다. 받으실 거예요? 아니,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지. 전원 꺼라. 이제 우리가 갑이다. 30억 다 되찾고 나서 그놈들이 길바닥에서 어떻게 비는지 똑똑히 지켜봐주마.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수신 거부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립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도 그제야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부모님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떨어진 차가운 법원 소장.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던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아들은 다급하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입니다. 수신 거부. 평생 자기들의 돈줄인 줄 알았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자식의 목소리를 거부한 겁니다. 그 소름 끼치는 정적 속에서 며느리가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뭐야? 당신 부모님 미쳤어? 전화해서 돈 다시 돌려놓으라고 해. 하지만 아들의 휴대폰은 이미 먹통이 되었고 와인바 조명 아래로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칩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 나고 무식하다며 부모를 무시하던 아들의 손에서 비싼 와인잔이 떨어져 박살이 납니다. 며느리의 하얗고 인형 같은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이게 뭐야? 내 가방, 내 드레스 건드리지 마. 집행관들은 무자비하게 빨간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굽은 허리로 시장통에서 지켜온 그 돈은 법의 이름으로 다시 부모님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곰팡이 냄새 가득한 지하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했던 미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기괴하게 일그러졌고 자신감은 처절한 비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부모 하나 제대로 못 속여서 이 모양 된 거 아니야. 먼지 쌓인 바닥에서 소주병을 들이키며 악을 씁니다. 아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벽에 머리를 박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생선 비린내 난다고 내가 얼마나 구박했는데 그 비린내가 이제는 내 피눈물 냄새가 됐어. 과거 부모를 가스라이팅하며 뺏어온 돈이 지옥의 입장권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 시각 평생 시장 골목에서 검소하게만 살아오셨던 부모님은 조용히 짐을 챙기셨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깨달은 것은 자식에게 쏟을 정성을 이제는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부부의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겨울마다 터진 손으로 얼음물에 생선을 씻어내던 그 독한 세월을요. 부모님은 되찾은 30억으로 화려한 저택 대신 최고급 의료 서비스와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하이엔드 실버타운 입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시장 앞치마 대신 단정한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아버지는 낡은 고무장화 대신 광택나는 구두를 신으십니다. 아버지는 짐을 옮기며 무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돈은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존엄을 지켜줄 성벽이다. 자식은 그 성벽을 결코 넘을 수 없어. 아들은 뒤늦게 부모님이 계신 실버타운을 알아내 담장 밖에서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지만 경비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갈 뿐입니다. 돈줄이 막히고 갈 곳이 없어진 아들은 생전해 본 적 없는 막노동판으로 향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거운 벽돌을 나르며 부모님이 시장에서 겪었을 고통을 그제야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화병을 이기지 못해 결국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지하방 깨진 거울을 보며 예전에 화려했던 미모를 되찾으려 시뻘건 립스틱을 얼굴에 덧칠하지만 얼굴은 이미 도끼와 광기로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지나가는 외제차만 보면 자기 차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그녀의 모습은 시장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녀의 말로는 그렇게 처참했습니다. 실버타운의 푸른 정원. 부모님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책을 읽고 계십니다. 평생을 일만 하느라 보지 못했던 계절의 변화가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여보,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 우리 참 멀리 돌아왔다.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말없이 주름진 손을 잡아주십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고 나서야 비로소 얻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였습니다. 내용과 영상 어떠셨나요? 자식에게 모든 걸 걸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선택한 노부부의 결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를 가스라이팅하는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가 따끔한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네요.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